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 준비한 내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좀 보시죠. 일단 FOMC 회의 다음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이때 있죠. 우리 시간으로는 11월 2일 새벽 3시 반경에 FOMC 회의 결과 및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 주말에 좀 읽어본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이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뚜껑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제 점도표가 좀 바뀌었죠. 이전에 비해서 작년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년에 한 1%포인트 정도 인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 나온 건 0.5%포인트죠. 그리고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더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중간값이 5.75% 정도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고요.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가 여전히 3.5%입니다. 미국과의 그리고 ECB와의 금리 격차가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 지난주는 뭐 주시장이 미국도 안 좋았습니다만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1일과 22일 두산 노보티스 공모청약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 주입니다. 매매일수로는 뭐 9월 20그러니까 뭐 3거래일밖에 되지 않죠. 이번 주는요. 근데 이제 10월 달까지 좀 보자면은 이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까지를 한번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25일 월요일 인스웨이브 시스템이 신규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24,000원이고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발표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연내 한시적으로 좀 증액하는 거네요. 하웨이 제품 이벤트가 있고요. 메이트 60 프로 5G 스마트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9월 26일 한국금융안정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9월 20일 현지 시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용 AI 도우미, AI 비서란 표현보다는 요즘에 뭐 도우미란 표현이 낫겠네요. 도우미가 9월 26일 날 출시가 되고요. 오피스 AI 앱은 1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고 내년 건강보험료 결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중일 외교부 고위급 실무진 협의가 예정돼 있고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이 회사 분할 합병으로 거래 정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자, 9월 27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9월 28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휴장하는 날 이제 새벽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월 27일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확인을 좀 하자. 일단 시장 흐름은 다소 좀 긍정적인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된다. 예상 EPS는 마이너스 1.19달러. 그러니까 주당 손실을 기록한 거죠. 전년 대비 감소이나 매출액은 39억 1000억 달러.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전에 비해서 안 좋지만 좀 많이 이제 개선된 거죠. 감소한 효과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커넥트 행사라는 게 열게 됩니다.
퀘스트 3의 자세한 정보와 출시 일정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밀리에서전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고요. GS건설, 송원산업, 효성중공업 이전에 조회 공시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기도 합니다. 각각 내용은 기업 공시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8월 관광 통계가 이날 발표합니다. 이 CJ, CGV 유상증자 관련 추가 상장 물량이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추가 상장되는 거죠. 자, 미국은 메타 커넥트 컨퍼런스, 메타 CEO 저커버가 이제 기조연설하고요. AI와 가상 혼합 증강 현실의 초점.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이번 행사는 이 메타에 있어서 잠재적인 주가 변동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9월 28일부터 한국 휴장이죠. 근데 이날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다고 그랬죠. 자, 현지 시간으로 나이키 실적 발표돼 있고 9월 29일도 이제 추석 당일인가요? 이날 이 테슬라 3분기 납품 추정치가 발표됩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46만 3천 대인데 요건 이제 지난 2분기 때 나온 겁니다. 지난 2분기 때 인도량은 46만 1,400대였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지금 조금 낮네요. 근데 오늘 다른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좀 추정치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자, 10월 1일 날 한국 9월 수출 동향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중요하죠.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써 있습니다만 9월 30일을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 내년도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써 있네요. 이 미국 의회 내년도 예산을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날까지. 근데 또 이날까지 처리를 안 하면은 10월 1일부터 이제 회계연도 미국은 이제 회계연도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데 연방 정부 폐쇄가 또 나올 거라고요. 뭐 작년에 좀 그랬지 않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슈화는 안 되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9월, 이제 10월 2일 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뭐 3일 날 유럽 당뇨학회, 뭐 이렇게 쭉 있죠. 쭉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미국 고용 지표도 이때 발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월 바로 어닝 시즌에 돌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0월 5일 날 이제 두산 노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일정이 좀 있다는 점 미리 좀 참고를 하시란 말씀 드리겠고요. 자, 다시 이제 준비한 내용 볼까요? 뭐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 결과는 자, 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는 이제 금리 인상과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올해 연내 뭐 금리 인상 한 차례 더, 그다음에 계속 내년도에도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주간 단위 5거래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연준 관리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 뭐 추가 인상 가능성 계속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들리고 있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금리 인상 우려가 올해 주식 순유출 촉발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4.5 돌파 이후에 4.43으로 좀 밀려났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0.6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지난 금요일날 1336.8원이었죠. 비슷합니다. 조금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NDF에서 1334원대로 내렸습니다.
반도체 ETF 지수는 강보합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자 보시죠. 애플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하락했고 구글, 아마존, 특히 이제 테슬라가 하락이 큽니다. 메타 다음 주에 메타 커넥트라는 행사가 있죠. 자 반도체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 1.4 올랐고 브로드컴 쭉쭉 올랐고요. 여기서 좀 볼까요? 확대해서 맵을 보면요. 네, 마이크론 테크노니까 1.44% 올랐고요. 온세미컨덕터 3.1%,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도 강보 0.72, 뭐 1.43, 1%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상승, 반등을 좀 보여주었다는 거죠. 다른 업종은 좀 밋밋하죠. 네, 주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매각핵과 반도체주의 상승이 지난 금요일장 긍정적이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ETF 이거 3배짜리네요. 소폭 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 그러니까 미국 내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 기업들 좀 올라서면서 뭐 이런 ETF도 좀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준비한 내용 보시죠. 그래서 몇 가지 좀 기사 내용 보자면 일단 9월 28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이 마이크론에 관련된 내용을 자주 좀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즈호라는 이제 뭐 투자 기관 증권사에서 이 BJ 라켓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72달러에서 82달러로 높였고요. 여기 쭉 나와 있죠. 이 마이크론에 대한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이유는 향후 가격과 이 재고가 좀 개선될 것이라는 그렇게 좀 이 사람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HBM 생산을 좀 늘리면서 강력한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최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 보십시오. 올해 이제 9월 18일 날 도이치에서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했죠. 그다음에 이제 7월 20일 날은 크게 되게 없고 특히 이제 한 9월 들어와서 증권사들의 좀 시각이 투자 기관의 좀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 자 테슬라를 보시죠. 테슬라 조금 전에 제가 일정상 테슬라 인도 납품 추천치가 언제 발표한다고 그랬죠? 9월 29일 날 발표한다고 그랬죠? 컨센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바클레이스에서 이전에 3분기에 낙관적인 좀 전망을 내놨는데 9월 20일자 최신 리포트에서 입장을 좀 완전 바뀌어놨습니다. 3분기 인도량은 지금 컨센은 46만 3천 대인데 실제 3분기 인도량은 이제 바클레이스에서 볼 때는 45만 5천 대. 쭉 낮아지죠 지금요. 추정치 48만 4천 대 현저하게 좀 아래에 있고요. 3분기 테슬라의 어떤 이런 인도량이 좀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도 좀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4% 넘게 하락을 좀 보여주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한 17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최근 이제 호재가 나올 때 좀 던졌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호재는 이제 9월 10일 날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팅을 언급하면서 이제 목표가 400달러를 제시했죠. 그다음에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반사적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 이렇게 오른 이유는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 실무진 회의가 좀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올랐고요.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한 3%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연준의 이제 매파적 견해 유지, 주도주 구제, 테마주 차익 실현, 뭐 공모주로 자금 쏠림, 뭐 여러 가지 좀 작용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양시장 이 차트에서 보게 되면
양봉이 일단 나왔습니다. 양봉. 그러나 이 양봉이 과연 바닥에 강력한 바닥을 알리는 양봉인지 참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가격 조정은 좀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려오는 21선, 즉 매도 반등 시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쉽게 5일선을 안착하기가 바로 안착하기는 좀 어렵죠.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차트에서 차트상으로 보자면 반등 나온다 그러면 잠시만요. 전원 공급이 안 된다고 자 조치를 좀 취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적 반등이 나오면 일단 5일선에서 얻어맞게 되죠. 5일선까지만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좋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직전 저점에서 코스닥은 직전 저점 깼고요. 일단 공모자금도 이제 환불금 좀 유입되면서 길적 반등이 추석 전에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추석 전 긴 추석 동안에 또 대외 변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현금이 있다면 현금을 좀 들고 와보자 뭐 이런 심리도 좀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렇게 최근에 조정 이후에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수급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였죠. 자, 특히 이제 선물 시장은 9월 15일 순매수 이후에 지난주는 계속 순매도로 일관을 좀 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시간으로 좀 상승을 보이는 특징주도 볼까요? 모두 투어리츠라는 종목이, 그 다음에 새로운 오토모티브 이런 종목들이 올랐네요. 자, 코스피 대형주는 한미약품, 대한항공, 강보합 정도로 끝났고요. 중형주는 롯데 손해보험, 소카 이런 종목이 조금 올랐습니다. 반대로 하락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가 하락을 좀 보였네요. 대형주에서는 DB 손해보험, 하이브 뭐 이런 종목들이고요. 자, 코스닥 보시죠. 상승 종목 보게 되면 거래량 별로 없습니다. 자, 아주 뭐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되어 있네요. 특별한 어떤 이슈를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자, 지난 금요일날 특징주. 자, 이 추석 연휴 이후에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앞두고 있고 청약 때문에 뭐 로봇 관련주가 좀 움직였다 이런 정도고 다른 뭐 특별한 좀 재료가 없죠. 특이점을 좀 찾기가 좀 약합니다. 자, 외국인들 금요일장에서는 은행주 위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KB금융, 기아, 한미반도체도 좀 순매수를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장에 있어서는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의 반도체가 올라섰다. 물론 금요일장 우리나라 반도체가 먼저 좀 움직인 것도 있죠. 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10월 어닝 시즌 때 이 반도체 감산 이후에 실적이 이전보다 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로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각계 전투를 계속 벌여야 될 것인가? 자, 기관은 SK텔레콤 순매수 보였고요. SK하이닉스 순매수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에코프로비엠, 현대바이오, SPG 순매수,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위주로 좀 순매수를 보였네요. 자, 일정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추석 연휴로 인해서 거래일수가 짧습니다. 그리고 긴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어닝 시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울퉁불퉁한 이 장세 잘 슬기롭게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